안녕하십니까? 정현우입니다. 저의 강의를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는, 성원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날마다 강의하기 전에 보다 나은 강의를 위해서 여러분의 역학 공부에 어떻게 강의를 하면 도움이 될까 항상 연구하고 궁리하고 있습니다. 더욱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학이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기운학입니다. 이 기운학. 우리가 용기를 가져라, 사기를 올려라, 기가 죽지 말라, 기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요 기라고 하는 것을 음기라고 그럽니다. 음기. 음기는 뭐냐? 어떻게 얘기하면 귀신 같은 성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정신은 순리적으로 생각하고 아마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 우주의 자정이라고 하는 기운은 음기가 돼가지고 거꾸로 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행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것보다는 좀 부정적이고 거꾸로 가려고 하는 거, 요게 기기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고 하는 이순신 장군의 그 말씀은 이 기운학에 대한 기의 이치를 강조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기는 뭐냐? 거꾸로 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기가 많은 사람은 음기 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음기가 많은 사람은 양기 쪽으로 향합니다. 거꾸로 갑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봐야 됩니다. 역설적으로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이고 실패가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의 반복 속에서 교훈을 얻고 동기부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생들을 많이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건 보다 나은 미래와 보다 나은 고생 끝에 낙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호사다마란 말이 있습니다. 호사다마. 좋은 일에는 마가 껴 있어요. 마가 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부자가 되고 재물이 많으면은 좋은 것이 많겠습니다만은 반면에 재물로 인해서 불행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갈등을 겪고 인생의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냐? 만족을 모릅니다. 만족을 몰라요. 주어진 상황과 조건에서 불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가난한 사람은 돈 때문에 신경을 쓰지만은 부자들은 또 부자들의 입장에서 또 거기에서 불만을 합니다. 그래서 부자일수록 불만이 많고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음기라고 하는 것이고 기라고 하는 거는 귀신과 같은 성질이고 바로 이 기가 영혼과 같은 것입니다. 영혼과 같은 거예요.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그 신과 같은 존재가 음이 많으냐 양이 많으냐 목의 성질이냐 화의 성질이냐 토의 성질이냐 금의 성질이냐 수의 성질이냐 그 오행의 성질이 서로 상생을 하고 같은 것을 만나고 서로 극하고 억제하고 생해주는 이 생극조화에서 기운의 변화, 신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신의 변화가 나타나요. 그래서 신의 변화가 계절의 변화, 기후의 변화에서 감각적 변화, 기분적 변화 이런 거에 따라서 생리적, 신체적 변화에 따라서 뇌의 활동이 달라집니다. 뇌 활동이 달라집니다. 그 뇌와 활동을 움직여주는 게 바로 뭐냐? 마음입니다.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
그 마음이 모든 기운을 지배합니다. 마음이.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말하는 거나 분위기나 모양에 의해서 많은 기운 작용을 합니다. 대만 사람들을 그 관광 그 프로그램에서 소개하는 걸 보니까 시장에 있는 그 대만의 여자나 아줌마나 처녀들이 얼굴에 모두가 웃음을 띄었어요. 아주 밝고 웃고 명랑하고. 그러니까 표정이 그렇게 밝고 웃고 명랑하고 그런 표정의 기운 속에서 행복도 찾아오고 하는 일도 잘 풀리고 이 기운이 살아납니다. 그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얼굴의 표정을 보면은 신경이 날카롭고 뭔가 화가 나 있고 흥분돼 있고 싸우기 직전의 어떤 분위기 같은 경직된 분위기를 우리나라 사람들 표정에서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표정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는 말은 바로 웃음 속에서, 밝은 표정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 속에서, 너그러운 마음 속에서, 베푸는 마음 속에서, 동정하는 마음 속에서 좋은 기운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인생에서의 행복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런 마음가짐에서 모든 자기의 뜻한 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운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라고 하는 것은 집중력에서 기운이 나타납니다. 집중력. 우리가 남녀간의 연애를 하면 바람이 났다 그럽니다. 저 집 저 바람이 나서 그런단 말이에요. 연애라고 하는 건 감정적이고, 그러면 자기의 마음이 글로 쏠리다가 보면 자기 하는 일에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집중력. 바람이 불면 기가 날아가 버리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가 날아간다는 그 뜻입니다. 기가 날아간다는 뜻이에요. 항상 우리가 역학을 배우면서 이 기운의 이치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기운의 이치에 따라서 마음의 변화가 음이냐 양이냐 강하냐 약하냐, 목과 같이 향상심이 많으냐 측은지심이 많으냐 욕심이 많으냐, 이런 오행의 성질에 따라서 운세에 복이 들어오고 나가는 기운작용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정묘월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묘월주. 이 정이라고 하는 건 불을 얘기합니다. 화를 얘기해요. 화려한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묘를 깔았습니다. 묘는 나무를 얘기합니다. 나무. 목생화 해줍니다. 목생화. 목생화라고 하는 건 뭐냐? 인수격에 해당이 됩니다. 인수격. 그러니까 집안의 자체가 아버지, 엄마의 가정의 조상의 부모의 내려와 가지고 부모님은 어떤 기운을 가지고 있느냐? 목화통명이에요. 말하자면 인수격이에요. 이건 봄이고 여름입니다. 화창합니다. 그리고 화라고 하는 거는 화려한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작이라고 해서 말을 잘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묘의 월에 태어난 사람은 부모궁에서 화려한 직업, 문화, 예술, 음악, 연예인, 드라마, 교육, 그리고 문화, 예술, 그런 미술이라든지 이런 예술 성향의 집안이고 학자 집안의 교육가 집안이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럼 학술과 교육 문화 쪽에는 인수가 되게 되면 뭐가 부족하냐? 항상 재물이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 항상 우리가 역학을 배우면서 아셔야 될 것이, 비견, 비격과 인수는 재물이 운이 약하다는 사실이에요. 재물이 약한 사람들은 사실이에요. 재물이 약한 사실이에요. 반면에 재물이 많은 사람은, 식신생재가 많은, 재물이 많은 사람은 학술, 교육, 문화의 그쪽의 기운이 약하다고 보는 겁니다. 항상 사람의 유형을 봤을 때 그런 인수와 재화의 개념에서 오는 그 특징의 이 기운의 변화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역학은 비견, 비격, 비견, 비격, 편인, 정인, 요거는 재물이 약한 겁니다. 토라고 하는 거는 뭐냐? 중심과 균형을 잡아주는 거라 그랬습니다. 금이라고 하는 거는 가을을 얘기합니다. 가을. 수는 겨울을 얘기해요. 추수를 하는 거고 저장을 하는 겁니다. 추수 저장. 그러니까 항상 금수가 많은 사람은 실속 위주고 실록 위주입니다. 그리고 계산적이고 타산적이에요. 근데 요 목화에 태어난 사람은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고 낭비적이고 소모적이에요. 그런 오행의 성질의 기본 바탕을 항상 머릿속에 그거를 기억을 하셨다가 판단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목화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묘는 도화가 됩니다. 도화살. 도화살이라고 하는 건 생기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뭐 도화하면 꼭 바람기다 이렇게 보지 말고 생기가 있다 이것입니다. 생기. 우리가 호르몬을 발산을 하게 되면은 우리 생리적 신체 구조는 빠른 시간 내에 호르몬을 재충전하려고 하는 그런 기운이 신체적으로 빠르게 돌아갑니다. 빠르게 돌아가요. 그때 우리가 호르몬을 사정하고 남녀 간에 섹스를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신체적 변화가 나타납니다. 호르몬을 재충전하려고 하는. 거기서 모든 오장의 기능이 활발하게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생성해주는 기운 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자연의 기운의 흐름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 정묘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음이지만은 양기에 속하는 목화, 봄, 여름에 해당하는 그런 계절의 기운을 타고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봄, 여름의 기운을 타고났으니까 항상 어디를 가느냐? 금수 쪽으로 향하는 기운이 강한 겁니다. 금수 쪽으로. 그러니까 재물이라든지 육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향하려고 하는 기운이 강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목화가 많은 사람은 야행성이 많습니다. 야행성. 어떤 사람은 낮에 되면 기분이 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녁만 되면 몸에 그 기운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가. 봄, 여름, 아침, 낮에 컨디션이 좋은 사람이 있고 기가 살아있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은 저녁만 되면 맥을 못 추고 아침, 낮에는 비실비실하다 저녁만 되고 해가 지면 눈에서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바로 이런 기운의 변화 이치를 우리가 잘 아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화라고 해가지고 목화통명이에요.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낙관적인 사람이 있고 비관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낙관적인 사람, 비관. 근데 낙관적이면서도 부정적인 게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양이 많은데 음이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인데도 낙관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음이 많으면서도 양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그런 성질이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 유형으로 보는 겁니다. 네 가지 형. 긍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긍정적이면서도 약간 부정적인 사람, 부정적이면서도 긍정적인 사람. 이런 기운의 이치를 음양의 이치로 살펴서 거기에서 마음의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편인과 비견, 비겁은 재물운이 약하다고 보는데 재물운이 약하면 재물운이 돈이 들어오지 않느냐? 아닙니다. 돈도 들어옵니다. 다만 돈이 들어오는데 그 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돈이 들어와도 모래알처럼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인수의 비견급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정묘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묘월에 태어난 사람은 체질 자체가 양이 작은 소양 체질에 해당이 됩니다. 소양. 그러니까 여름에 태어나면 태양 체질이요. 봄에 태어나면 소양이요. 가을에 태어나면 소음이요. 겨울에 태어나면 큰음이다. 이게 태양 체질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봄에 태어난 사람은 색깔이 무슨 색깔이 좋으냐? 본인이 화려하기 때문에 평상색, 흑색이나 백색이 좋다고 보는 겁니다. 백색. 그래서 자기에게 잘 어울리는 색깔, 이것이 음양에 좋아합니다.
화려한 사람이 또 화려한 빨간색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음양의 부조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칼라도 자기의 좋아하는 색깔이 맞는 색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어난 월주가 정묘월에 태어난 사람이 일주를 어떤 일주를 만나느냐에 따라서의 변화하는 상태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갑이나 을이나 목에 해당하는 갑과 을에 태어났다. 갑을. 그리고 태어난도 인월에 태어났다. 이렇게 가정을 하십시다. 그러면 목이 이만큼 완해집니다. 목이 이만큼 완해져요. 그럼 목이 이렇게 많은 거는 뭐냐? 비견겁이 많다는 겁니다. 비견겁이 많으면 목은 뭐를 극합니까? 목극토, 토를 극하지 않습니까? 목극토. 그럼 이 토가 배견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목의 목극토는 뭡니까? 재성 아닙니까? 재성. 재성을 극하지 않습니까? 그 재성을 극하면은 재물이 나간다고 보는 겁니다. 재물이 나가는 건 아니라 재물이 들어와도 관리 능력이 없어서 재물이 나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재물운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이렇게 많은 걸 무리를 져서 다니기 때문에 군겁쟁제라 그런다. 군겁쟁제. 이렇게 많은 목이 재를 극하는 것을 군겁, 무리를 져서 재를 극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재를 극한다는 건 재물운이 없는 사주입니다. 그 재물운이 없는 사주는 왜 재물운이 없느냐? 왜 비견이 많으면? 비견이 많으면 내 형제 자매가 많으면, 내 옆에 형제 자매가 많으면, 후원자가 많으면 자기의 고집이 많아지고 독불장군이 되고 타인을 멸시하고 자기만이 옳다고 하는 고정관념, 모든 관점을 자기에만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비견겁이 많은 사람은 그 기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성격의 탓으로 인해서 돈이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토는 뭡니까? 여자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남자 사주의 이런 경우에는 여자를 부부 생활할 때 아내의 입장과 아내의 사정과 아내의 어려움과 아내의 감정과 아내의 기분과 아내가 뭐를 원하고 뭐를 싫어하는가, 이런 여자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입장에서만 못마땅한 마음을 가지고 비판하고 간섭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럼 여자의 입장에서 기분에서의 불만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여자는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군겁이 많은 사람은 부부 생활에 부적합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여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비견겁이 많으면 그런 성격 탓으로 인해서 부부 생활이 부적합하다고 보는 겁니다. 특히 남자는 그 기운이 더 강하다고 보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비견겁이 많은 사람한테는, 비견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단점의 요소도 있지만 무슨 기운 작용을 하느냐? 능력을 얘기합니다. 능력. 비견겁이 많은 사람은 능력이 투출한 사람이에요. 능력이 강한 사람이에요. 인간관계에 문제점도 있지만 자기 능력이 강해요. 그러니까 능력을 발휘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은 뭐가 들어오면 좋으냐? 재가 들어오면 좋은 겁니다. 재가. 예를 들어 무진 이렇게 있다 이것이다. 무진. 무진. 그러면 이 비견겁이 많은 사람은 이 무진이라고 하는 엄청난 토를, 위아래에 있는 이 토를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 비견겁은 이렇게 재가 있으면 부자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비견겁이 있더라도 이렇게 재가 있으면. 그리고 여기에 예를 든다면 경신이 있다, 경진이다 하면은 근근목 되지 않습니까? 이건 관을 얘기하는 거다. 관. 비견겁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경진이라고 하는 괴강백호 같은 관을 갖게 되면 관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관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주를 볼 때는 비견겁에 대한 그 성질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무진이 있구나, 경진이 있다. 그런데 대운에서 이런 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화대운을 만났다. 병인 대운 같은. 그러면 목생화, 화생토로 돌아가는 겁니다.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대운에서 내가 필요한 오행이 들어올 때 그때는 운세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10년 주기로 봤을 때 5년은 2년은 화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 운세로 볼 때 아주 대박을 치는 겁니다. 대박. 근데 이런 사주에 목이 또 들어왔다. 갑가을이 또 들어왔다. 그리고 비견겁이 많은 데다 또 비견겁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죄를 또 감당을 못해 이 죄가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비견겁이 많은 사람한테 인수가 들어왔다. 수가 들어왔다. 그 수생목이 되면 비견금을 더 왕하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조후용신을 볼 때 이 목에 봄, 여름에 태어나면 가을, 겨울, 가을, 겨울에 태어나면 봄, 여름이 좋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조후용신을 봅니다마는 목에 올해 태어난 사람은 수가 들어오게 되면 수생목 해줘서 비견금이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는 오히려 수가 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수생목. 이때는 조후용신을 보면 안 됩니다. 목이 많을 때는 수가 용신이 되는 게 아니라 목을 극해주는 금이나 토나 화가 들어와서 그 목의 기운을 태워주는 거를 용신으로 보는 게 좋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비견겁에 대한 성질을 잘 아시면은 우리가 사주를 해설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여기가 갑가을이고 화가 들어왔다. 화. 예를 들면 이렇게 병월에 태어났다 이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이 화가 굉장히 망합니다. 목생화 시켜주면 이렇게 화가 망합니다. 그 화가 이렇게 많으면 뭡니까? 화가 이렇게 많아지면은 목생화돼. 화가 많으면은 이게 목생화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인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인수가 들어오게 되면 뭐가 되나? 목생화가 되면은 화는 뭐를 극합니까? 금을 극하지 않습니까? 금이 뭡니까? 관직 아닙니까? 관직. 화가 많은 사람이 관직으로 나가려고 하면은 관운이 잘 풀리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목생화, 화가 많은 사람은, 인수가 발달되어 있는 사람은 뭐냐? 인수가 발달되어 있는 사람은, 목생화 되는 사람은 화극금, 관을 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금이 들어왔다고 가정을 하십니다. 금. 경신. 그럼 금의 일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묘월이 되면 금극목 됩니다. 이게 재성이 됩니다. 재성. 그리고 재성이 목생화해 줍니다. 그래서 화극금, 재생관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사주는 금극목 목생화. 그러면 이 사주는 재물과 재가 관을 새겨 주니까 이 사주는 재생관이 되기 때문에 재물과 명예운이 좋다고 보는 겁니다. 요 화는 여자한테는 뭡니까? 관이 돼요. 관이 화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관을 밑에서 생해 주거든요. 그럼 요 재생관이거든요. 요런 사주를 가지고 있는 여자라고 할 것 같으면은, 여명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남자를 편하게 해주는 겁니다. 남자를. 그래서 우리가 이 사주를 볼 때 금의 날에 태어나면 정묘운은 뭐냐? 금극목 재생관이 되기 때문에 관직이나 교육 쪽으로 운세가 좋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이럴 경우에 여기 또 묘신이 원진이 껴 있습니다. 그럼 원진이 있다는 건 뭐냐? 부부관계에 있어서의 뭔가 원진 작용, 서로 원망하는 기운 작용이 있고, 재물 관계에도 원진산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겨냥하고 재물운에 있어서도 좀 여러 가지로 남하고 원한 관계가 되어 있는, 좀 풀리지 않는 꼬이는 그런 기운이 작용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뿌리를 갖고 있으니까 요 관운도 생각대로 모든 게 잘 풀리지 않고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된다. 이런 원진 작용의 이치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임수를 가정을 합시다. 임수. 임자월에 태어났다. 임자날에 태어났다. 그럼 수생목 목생합니다. 식신생재입니다. 그 식신생재가 되면은 식신생재가 되는 겁니다. 항상 식신이라는 건 뭐냐? 밥 먹는 귀신이란 뜻입니다. 밥 먹는 귀신. 이 식신이 있는 사람은 가치관의 우선순위를 생활력, 먹고 사는 데다가 우선순위를 두는 겁니다.
하다못해 바둑을 두더라도 취미생활 하더라도 바둑을 통해서 돈을 버는 그런 마인드, 무슨 일이든지 돈과 연결하는 그 식신이 바로 돈 버는 귀신이 붙은 겁니다. 바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돈 때문에 신경 쓰니까 평생 먹고 살 걱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식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응용력을 얘기합니다. 응용력. 뭘 배우면 그걸 응용하는 겁니다. 상관은 뭐냐? 상관은, 식신하고 상관하고 차이는, 상관은 임기응변이 능합니다. 임기응변이요. 임기응변이 능해요. 배운 걸 임기해요. 사람에게는 네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아는 게 많고 표현력이 좋은 사람, 아는 건 많은데 표현력이 없는 사람, 쥐뿔도 아는 건 없으면서도 표현력이 좋은 사람, 아는 것도 없으면서 표현력도 없는 사람,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상관은 이게 임기응변이 좋아서 표현력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얽매이는 걸 싫어해요. 규칙에 얽매이는 걸 싫어해요. 예절을 잘 안 지킵니다. 자유분방합니다. 지멋대로예요. 근데 그런 성질은 뭘 역할하느냐? 죄를 생해주는 역할을 해요. 수국화, 목생화, 식신생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재물운이 좋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식신생재로 돌아가는 사람한테는 비견겁이 들어왔다, 목이 들어왔다, 갑인. 그러면 수생목이 되는데 이 화가, 나무가 많으면 이 화가 또 감당을 다 못합니다. 이렇게 너무 많으면. 그때 식신생관이 너무 많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금이 있어가지고 이 식신을 제압해주는 금이 있으면은 이 사주는 금이라고 하는 기운이 나에게 좋은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경진, 정묘, 임자, 갑이나면은 이 사주는 식신생재도 되고 요 왕한 식신을 억제해주는 역할도 하고, 그러면 이 사주는 재물운도 좋고 명예운도 좋고 모든 것이 능력이 있는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육친에 대한 설명을 더불어서 정묘일주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알아두실 거는 이 공망이라는 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이 공망. 이 공망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예를 든다면 임자일에 태어났으면 임자, 개축, 인묘가 공망이 됩니다. 인묘가. 그럼 인묘가 공망이 되면 묘가 공망이 됩니다. 묘가 공망이 되면 수생목, 요게 뭡니까? 상관 아니에요. 상관이 뭡니까? 임기응변이 능하고 수완이 좋고 이런 성격의 기운이 약화된 겁니다. 약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생재하는데 제대로 하지는 못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월궁이라고 직업궁의 공망을 맞게 되면은 평생 자기의 하는 일에서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공허한 기운을 갖고 있다는 그런 쪽으로 공망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망을 갖게 되면 요 상관이, 공망을 갖게 되면 상관 기운작용이 약해지고 그 외에 있는 화도, 수국화, 재분의 기운도 부실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견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늘은 정묘 월주에 대한 거를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